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번 선거의 본 선수 명단이 확실해지는 건데 유권자들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 후보자 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입니다. 성북구청장 선거에 바른미래당 노승국 예비후보가 합류했습니다. 후보들 모두 성북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에 민주평화당도 조순영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하면서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과 4파전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생애 첫 투표를 맞이한 만 19세 유권자들의 다짐과 이번 지방선거에 바라는 점들을 청년 기자단이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 절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 뒤를 보시면 이렇게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과 그 대리인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 후보자 등록은 내일, 그러니까 25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각 관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등에서 진행되니까요. 이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분들은 시간과 장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후보자 등록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등록 수리가 완료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이 제출 서류가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후보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제출 서류들도 있지만 좀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후보 제한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예.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 그리고 구청장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이 있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데요. 재산과 병역, 세금, 학력 등 종류도 다양하고 또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실과 좀 다를 경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를 경우에는 뭐 등록 무효나 심지어는 당선 무효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의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후보 등록이 끝나면 예비 후보가 아닌 본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그 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 절차는 25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6일부터 바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법적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 이제 이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예. 5월 30일까지는 지금처럼 예비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5월 31일부터 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이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이 선거운동의 범위가 좀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공공장소에서의 대담이나 연설 등을 위해서 자동차나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또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수가 좀 제한이 되는데 해당 선거구 내에 동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예. 좀 쉽게 설명드리면 A라는 후보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동이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5개의 2배, 즉 10개 이내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이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일괄적으로 벽보를 게시하게 되고요. 또 이 선거 주관 방송사들이 개최하는 이 방송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토론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저희 딜라이브를 통해서도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이달 말일이 돼야 유세 차량과 이런 벽보 그리고 현수막 등을 만나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요즘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공무원 등 이 선거법상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이 선거운동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나 이 확성 장치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선거 벽보를 게시하는 것 등 이 후보자나 이 선거 사무 관계자들만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조심하셔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째 날 모습과 이 달라지는 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판세 살펴봅니다. 현재 구청장에 불출마하는 성북구청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당의 강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노승국 후보가 성북구청장 선거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노 후보는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면서 성북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것. 이로써 성북구청장 선거는 4파전의 구도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북구청장 후보 4명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수십 년간 성북구에 거주해왔고 40, 50대로 나이도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노 후보와 자유한국당 민병웅 후보는 성북구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을 2번 했었고 또 광역 서울시의원도 이제 4년째 마무리하고 있고 낮은 데서부터 한 단계 제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마무리에 우리 성북구에서 한번 희생 봉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구청장 자치단체장 권한과 이 의회의 권한이 너무 불균형해요. 의회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제가 성북구의원 하면서 많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권한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성북구청장을 한번 출마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승국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는 마을 활동가를 시작으로 정치인의 꿈을 키워온 점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발벗고 나서보자 이런 결심을 2015년 하반기에 하고 마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그 지역 선출직으로서 지역 인재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때가 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행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아닌가, 이런 부분만큼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현재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이승노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4명의 후보 모두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어 후보 간 우위를 점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당의 독주냐, 야당의 견제냐, 새로운 구청장의 향방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계속해서 서초구로 가봅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에 민주평화당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서초구청장 후보로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지난 4일 당을 탈당한 조 후보는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그동안 이채연 씨와 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 씨가 당의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초구가 잘 사는 동네지만 빈부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하고자 저는 이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초구청장 후보로 이정근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당의 경쟁자였던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을 선대 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선 5기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진 선대 본부장과 함께 당내 통합을 이루고 서초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초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초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서초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게 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선 민선 6기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9일 현직 구청장직을 잠시 내려놓고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으로 운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구청장에 재선돼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 꽃피우고 열매 맺고 그러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서초구청장 후보로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이 나섭니다. 김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인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견제라며 바른미래당이 그 대안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너무 힘도 세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다고 말하는 서초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사파전이 펼쳐지는 서초구청장 후보 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과 선거 전략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2파전으로 점쳐지던 송파구청장 선거가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송파구청장 후보를 최종 확정했고 무소속 후보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1일 송파구청장 선거 후보에 전익정 씨를 공천했습니다. 전익정 후보는 현재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소장으로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억연구소 겸임 부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도시정책 전문가를 강조한 전 후보는 도시시설물 점검을 제1과제로 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기업인 이경수 씨가 무소속으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주식회사 잡뉴스 솔로몬서치에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등을 통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파구청장 선거에는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준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일찌감치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송파구청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추가로 나서면서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재경선까지 가는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6.13 지방선거 금천구청장 선거 대진표도 완성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유성훈 그리고 오봉수 예비후보 간의 대결이었죠. 결국 유성훈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경선은 5월 초에 있었죠. 예. 그때도 유성훈 예비후보가 오봉수 예비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첫 경선에서 유성훈 후보의 정치 신인 가산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재경선을 결정하면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재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예. 자,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죠. 그때도 0.59%포인트 이 소수점 차이의 박빙이었는데 이번 재경선은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네, 그때보다 차이가 더 줄었습니다. 예. 네, 0.56%포인트 차이인데요. 네. 유성훈 후보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합계 50.28%의 지지를 얻어 49.72%의 지지를 얻은 오봉수 후보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예.
유성훈 예비후보는 결과가 나온 뒤 블로그에 경쟁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글을 통해 경선 승리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이 재경선으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 금천구청장 선거저도 대진표가 어느 정도 완성됐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경선으로 금천구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늦게 구청장 후보군이 결정됐습니다. 예. 당장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5일까지인데 여기서 추가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금천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구덕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영배 후보 이렇게 3파전이 확실시됩니다. 네. 자,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텐데 이 금천구청장 선거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금천구 개발과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전선부지 개발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 이슈인데 최근 대한전선부지 소유주인 부영 측에서 이곳에 임대주택과 종합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려왔고 공군부대의 경우 4차 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예. 금천의 경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슈이긴 한데 그만큼 주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사업이라는 거겠죠. 어떤 후보가 추진력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 자, 재경선까지 치르면서 어렵사리 후보가 결정됐는데 본선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6.13 지방선거 기획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생애 첫 투표를 맞이한 만 19세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바라는 점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광운대학교 청년 기자단 이나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중장년층, 노년층, 그리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자신의 동네, 시, 도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는 다양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걸까요? 저희 청년기자단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특별기획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다. 그 첫 번째로 들어볼 우리들의 이웃은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9세 유권자들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국민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선거일 기준 만 19세가 된 청년들에겐 이번 지방선거가 첫 투표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맨날 투표하는 거 따라만 갔었다가 제 손으로 뭔가를 뽑는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번에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정치 쪽에는 잘 아는 것이 없어서 투표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투표라서 마냥 설레기도 하는데 제가 한 선택에 따라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투표를 통해서 저의 의견을 알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투표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고 그 의견이 모여서 지방 또는 크게 나아가서 국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이니까 저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투표를 하게 된 청년들은 처음이라는 기대감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작년보다 더 나은 지역, 그리고 점점 발전을 하는 조금씩 더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사람은 시대는 20, 30대이니까 좀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한 표 한 표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신중하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들을 뽑아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후보자가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9세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투표가 우리 동네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첫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이나입니다. 강남구청장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어제 강남구 지역의 중도 보수층의 대연합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강남은 보수의 심장이라면서 기존의 보수당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낙하산 공천으로 강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또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강남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에 대해 강남구민 검증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보수의 대연합을 이루고 지역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의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법령에 따라 군부대나 교도소에 근무하거나 기거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섬 거주자, 투표소 설치 불가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972년)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 후보자에서는 정치판의 뒷얘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전문 선거꾼의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하며 결국 당선된 주인공이 당선 직후 던졌던 말, 이젠 뭘 해야 하지. 20일간의 막바지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영화 속 얘기이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